자, 일단 저 뒷얘기에 이따가 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의 수트 진도는 18강에 그때 2번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번호를 갖다가 18, 19강을 내가 다시 풀어와라.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숙제를 21, 2강까지를 갖다가 숙제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채점을 다시 한번 불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강별로 오답 번호를 갖다가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강에 그때 2번까지 나가 있었어요. 3번도 오답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강부터 시작해볼게요. 18강의 페이지는 게이트웨이랑 2번까지는 내가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3번의 오답이 아니 3번의 정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은 틀린 사람이 없었죠? 4번은 3번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19강에는 내가 이제 오답 파악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오답들이 틀린 게 여기가 좀 있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답 드릴게요. 19강 게이트웨이 답이 2,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다시 푸는 거예요. 다시 푸는 거. 오답자 다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1번부터 5, 4 3번에 1, 4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2, 2 그 다음에 7번에 2, 5까지가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다시 풀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문2는 건너 뛰어버리고 물론 뭐 이걸 안 풀죠. 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런 스틱에서는 모의고사 때만이라도 그냥 쭉쭉 풀어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지편 가서 21강 가겠습니다. 21강의 게이트웨이는 2번이고요. 상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푼다는 게 이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학교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상호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먼저 들은 다음에 물론 진도는 우리가 좀 더 빨리 따라잡겠지만 이 부분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 푸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1번에 5, 4, 3 5, 4, 3 상호 혹시 학교에서 학습지로 수업 진행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재는 깨끗한 상태인 거죠. 22강의 게이트웨이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번부터 5, 그 다음에 2번의 답이 안 보이냐? 4번이고요. 2번에 4번. 그 다음에 3번에 4번. 이게 되겠어요. 5, 4, 4. 여기까지가 숙제죠. 숙제가 겁나게 적네요. 그쵸? 이거 너무 적게 내준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다 끝내는 거는 이제 하면은 끝내면 돼요. 오늘 끝내면 되고 다른 것도 할 거 있으니까 뭐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숙제 너무 적네요. 어쨌든. 자, 일단 21, 2강만. 지난번에 강은 다시 푼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수업하면서 진행하고 21, 2강만 오답 개수만 확인했어요. 21, 2강 그러니까 총 8문제죠? 8문제. 진짜 8문제. 정환이 몇 개요? 오, 정했어요.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연우 2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찬이 1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성우는 당황했고요. 그죠? 성우는 이제 다 맞는 게 좀 자연스럽게 하겠죠. 뭐 이쪽은 오답이 없기 때문에 물론 게이트웨이는 내가 풀어주겠지만 그러면 18강에 3번인데요. 그때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고쳐 풀어가지고 다시 맞았는지를 좀 확인하겠어요. 안 그래도 뭐 오늘 여유가 있는 수업이라서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18강에 3번 누구였죠? 고쳐 맞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약은 이따도 이제 저쪽 저거할 때 이런 걸 하겠지만 요약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각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하지 말까? 오케이. 다른 것들 갖다가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또는 장문이 틀려버리면 장문은 하나만 틀려도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호흡이 기니까 일단 18강은 요약은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따가 이제 요약 푸는 거 한 번 더 할 거니까 대조각기를 찾는다 이렇게 하고 맞았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강 가볼게요. 19강은 일단 게이트웨이를 내가 진행할 거거든. 근데 그거 말고도 오답을 갖다 한번 들어본 다음에 속도 조절하겠어요. 1번부터 일단 게이트웨이 포함해서 오답 있어요? 1번 게이트웨이 1번이에요? 아니면 그냥 1번이에요? 게이트웨이 1번이고요. 자 6번 하나 있고요. 3번 있고요. 4번 있고요. 2번 있고요. 5, 2, 4, 6이고요. 거기도 1번이고요. 그러면 그래요. 이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에서 1번이고 그 다음에 안에 엑서사이즈에서 1, 2번과 4번과 6번이니까 주로는 이제 어휘 쪽에서 틀리는 거기도 하고 뭐 제목 쪽에서 틀리는 사람도 지금 있긴 하겠지만 자, 장문은 그러니까 19번 갈게요. 장문 원이죠.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프리 순서를 얘기했지만 장문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이게 쪼달리면은 아예 안 풀면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고 지금 8페이지가 나왔어요. 이제 시험은 거의 끝나가는데 절대 41, 2번을 건드리면 안 돼요.
43, 4, 5번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이거 틀려도 된다 라는 상태가 아니면 아예 좀 초반 쪽에서 미리 풀거나 그러니까 뭔가 쪼달리는 상태에서 뒤에 몇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워낙 길다 보니까 글을 읽다가 멘탈이 나가게 되면 읽어도 계속 여기서 맴돌게 되잖아. 뭔 느낌인지 알지? 글을 읽고 있는데 뭐 글은 눈에는 들어오는데 나는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또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이것만 남은 상태에서 풀면 풀고 모르면 모르고 뭐 짚고 넘어가고 이런 좀 편한 마음으로 좀 푸셔야 돼요. 자 일단 진행합니다. 제목과 그 다음에 어휘죠. 그러니까 물론 제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휘 푸는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하겠어요. 근데 두 가지가 제목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우리가 대입하기예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잡고 맥락에 따라서 글의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건 모든 글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다음에 제목에서는 키워드를 갖다가 잡으면서 진행하면서 어휘의 경우는 이 맥락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휘에서는 반대말을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일단 게이트웨이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문은 좀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가볼게요. There is an obvious problem. 명백한 문제가 있대요. 이게 눈에 보이죠? 근데 어디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냐면 The history of dress예요. 옷의 역사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시작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시작하면 명백한 문제가 있으니까 좋을 일은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키워드는 뭐냐? 뭔가 옷의 역사라는 게 물론 좀 더 구체적인 키워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첫 문장 아직 문장도 안 끝났지만 차원에서는 옷의 역사에는 명백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어디서의 문제냐? 그것을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전시하는 거죠. 뭐 약간 구체적인 게 나왔죠. 옷을 착용하는 게 아니라 옷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디스플레이 정도도 키워드를 잡아주시고요. 뭐 이 정도 단어 밑줄 치는 거가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첫 문장이니까 좀 밑줄을 많이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 그 명백한 문제는 중간에 얼더가 나오면서 콤마가 찍혔으니까 묶어버릴까요? 비록 텍스타일이라는 건 직물, 섬유죠. 클로스라든가 아니면 패브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섬유, 직물이 이른 시기로부터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기록되어진 역사라든가 실제 의복들의 이러한 문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되어진 역사의 문화들 갖다가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긴 했지만 실제 거먼트는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의복, 의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 의상은 do not provide,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제공하지 못하냐? uninterrupted. interrupt라는 건 방해하다의 뜻이죠. 그러면 uninterrupted 하면 방해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흐름의 증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방해되지 않고 쭉 오는 거야. 근데 어디 걸쳐서 그 똑같은 길이에 그 장기적인 시간의 길이에 걸쳐서까지가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나랑 해석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상으로 해석하기도 더 힘들잖아. 그러면 처음 봤을 때 옷의 역사에는 보여주는 데서 명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뭐가 문제냐? 물론 직물과 천은 살아남았어요. 이른 시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록되어진 역사의 문화에 걸쳐서 직물은 살아있지만 실제 옷은 뭐한다? 명백한 그 증거에 방해받지 않은 흐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뭘 제공하지 못한다? 흐름이 방해되지 않는 흐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옷의 역사에서의 문제점이 되겠어요. 결국 증거가 방해받지 않는 흐름의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증거가 있긴 있는데 다 뭐 된다는 거야? 방해되어지고 있다는 거야. 다 중간에 뚝뚝 끊긴다는 거죠. 천은 남아있지만 옷의 경우에는 garment, 옷의 경우에는 연속되어진 방해되지 않은 그런 흐름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옷의 역사는 방해받고 있어요. 중간에 끊긴다는 거지. 그러므로 이러한 옷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은 근데 equal significance 이런 옷에 대한 역사에다가 똑같은 중요성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과 다른 영역들, 다른 영역의 예시는 서치에부터 묶어야죠. 건축이라든가 회화, 그림이라든가 프린트, 인쇄 또는 판화, 찍어내는 것. 그 다음에 드로잉도 그림이고요. 스컬프처는 조각이죠. 그냥 쑥 읽으세요. 예시니까. 이와 같은 다른 영역들과 똑같은 그러한 significance, 중요성을 갖다가 이런 옷의 연구에다가 주기 위해서는 부사의 목적이죠. 끊어야겠죠? 새로운 주가 나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it was inevitable. 아니 물론 여러분들이 어휘를 봤을 때 이런 어휘들 갖다가 밑줄 친 어휘를 모르면 문제를 풀기 굉장히 어렵죠.
물론 쉬운 것 중에서 내가 딱 이거 답이야 고르게 운 좋게 고른 게 아니라 이 네버튼은 뭐예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하다는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야. 뭐가 불가피한 거냐? 이런 다른 영역들이 많은 그러한 원천의 재료, 근원이 되는 재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결국 문제점이 뭐였어요? 옷의 역사는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증거를 제공 못해요. 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옷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영역들과 똑같은 중요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역들이 이러한 원천에 대한 재료에 대한 자료를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불가피하죠. 얘네들은 끊겨 있으니까 얘네들이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확신까지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아요. 틀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뭐 세모하고 넘어가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뭐 아직까지 확신은 없으니까 다른 영역들에서 이러한 재료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게 필요하구나. 불가피하구나. 자, 그래서 또 넘어갈게요. 좀 이제 호흡이 계속 좀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계속 이제 질문이 기니까 그러면 살아남아 있는 옷의 그런 역사는 진정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언제? 17세기에 겨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인공물, artifact라는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인공물, 우리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에요. 근데 다른 인공물들인데요. 어떤 인공물들이냐? Described as fine or decorative art. 이러한 정교하고요. fine이라는 게 좋다 의미가 아니라 정교하면서도요. 아주 장식적인 데코레이트예요.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는 그러한 예술로서 설명되어지는 다른 인공물들처럼 매우 시각적인 주제가 된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아 있는 이러한 의복에 대한 역사는 겨우 17세기에 시작되었고 시각적인 주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또 however가 나오네요. 그러나가 나오고요. 그러나 unlike니까 뭐와 달리요? 뭐와 달리냐? 이러한 범주들의 대부분과 달리 근데 뭐에 대한 범주냐? 컬렉션은 수집하는 거고요. 스터디는 연구하는 건데 그러한 수집과 연구가 뭐예요? To make, then make up 이러한 영역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의 범주와 달리 그것은 어떻다? 뭔가 키워드 하나 나왔다. 뭐냐면 It is fluid rather than static이 되겠어요. rather than에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B rather than A죠? 뜻이 뭐예요? A라기보다는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fluid라는 단어를 알아야죠. 뭐예요? 유동적인, 액체라는 뜻이죠. 유동적이라는 건 흐른다는 거잖아요. 유동적인. 그 다음에 static이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어요? 그쵸, 정적인, 고정된 의 뜻이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따가 단어를 갖다가 좀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9강의 게이트웨이고 내가 안 써놨네요. 스태틱이 괜찮은 단어이긴 한데 잠깐만요. 써놔야겠다. 됐다. 까먹고 또 안 보여줄 수 있으니까 19강의 게이트웨이죠. 스태틱. 결국 다른 분야와 달리 이러한 의복에 대한 역사는 정적이라기보다는 고정되어져 있다기보다는 유동적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의복들은 여겨져야 돼. 보여져야 돼. 근데 어디서 보여줘야 돼? 이러한 인간의 신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임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아니라 이러한 디스플레이된 전시된 형태로서 프로즌 얼어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B번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정적인 게 아니라 유동적이에요. 그러면 얼어붙어 있는 건 정적인 거겠어요? 유동적인 거겠어요? 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몸 위에서 움직인다는 건 유동적인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의복의 경우에는 고정돼 있고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라기보다는 인간의 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맞는 거예요. 바로 플루이드가 힌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근처 힌트가 있으면 쉽다라는 거죠. 일단 A번은 조금 모르는 상태에서 A번은 애매한 상태에서 B번은 확실히 맞아요. 얘는 답이 아니죠. 유동적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호흡이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의복의 역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의 경우에는 증거가 명확하거나 방해되지 않는 게 없고 뭔가 끊겨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동적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뭔가 문제점이 연결되고 있죠. 많은 어려움. 근데 뭐 할 때 큐레이터라는 게 뭔가 전시를 갖다가 담당하는 거죠. 큐레이터. 이러한 수집품들, 커스튬,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할 때, 큐레이터 할 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한 이유예요.
어떤 이유냐면 몇몇 현대 작가들이 발견해요. 근데 뭘 발견하냐면 costume collection, 의복을 수집하는 것이 물리적이든 지적이든 라이프리스, 생명감이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도 조금 쉽진 않은데 근거가 있어요. 옷은 어때야 돼요? 옷은 고정적이어야 돼요? 유동적이어야 돼요? 유동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옷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얼어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몸 위에서 착용된 상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옷이라는 건 우리가 입고 있을 때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얘가 수집되어져, 장식되어져, 전시되어져 있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힌트를 잡고 나왔을 때 다시 봤을 때 여기서 결국 이러한 의상들을 갖다가 수집한 것 결과적으로 생명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이건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플로이드 때문에 수집품은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감이 없다는 거죠. 옷을 착용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움직여야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행스러운 게 뭐죠? 이제 아까 문제점에서 증거가 없고 뭔가 방해받지 않는 증거가 없고 이런 것이 문제점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1660년대 이후의 기간 동안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좀 더 많은 의상들의 품목들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우리의 이 주제, 의복이죠, 옷이죠, 드레스죠. 이 주제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더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금 더 시대가 현재로 오면서 가까워지면서 의복들이 많이 살아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 There are also many painted, 또한 많은 그림으로 그려진, 인쇄되어진 또는 사진으로 찍혀진, 나아가서 영화로 촬영되어진 이러한 증거의 원천, 근원들이 근데 뭐 하겠어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데 이제는 현대로 가까워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인쇄되어지거나 사진과 영화 촬영까지 되어진 거예요. 입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근데 뭐한 상태로 움직이는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포착되어 있는, 결국 움직이는 상태에 이런 증거가 생겼다는 거죠. 많은 옷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결국에 이런 증거가 생겼구나. 이게 바로 다행스러움이 되는 거죠. 아주 옛날의 경우에는 어떤 옷을 갖다가 어떻게 입고 살아남았는지를 모르지만 이제는 알게 된 거니까. 결국 그래서 종종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설명적 예시죠. 이러한 다양한 종류들의 설명적 예시가 결국 뭐 해줘요? 증거를 제공해줘요. 그렇죠? 맞죠? 다양한 형태가 사진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이 증거를 제공해주죠. 당연하죠. 이거는 증거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증거냐? 어떤 식으로 이 의복이 착용되어졌는지. 아, 이렇게 입었구나. 옛날에는 이런 게 없을 때에는 천만 남아있거든. 아, 이 천이 오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입었을까? 이게 윗돌일까 아랫돌일까? 이런 것도 몰랐단 말이야. 근데 60년대, 1600년대 이후부터는 사진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 결국 그 의복들이 어떻게 착용되어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의복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 동안 아, 요때는 이렇게 입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제공이 된 게 바로 다행스러운, 운 좋은 상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without입니다. 뭐뭐 없이.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 contained in art. 이런 예술이죠. 근데 온갖 종류의 예술이에요. 근데 그 예술의 종류가 아직 안 끝났네요. 아까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아, 그림 속에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요. 조각 속에서도 옷을 이렇게 입고요. 근데 그러한 정보가 없이는, 그러한 정보가 없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잖아. 근데 이러한 정보가 없이는, 그 다음, it is unlikely, 가능성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떤 가능성이 없냐면, 그런 역사적인 드레스들의 전시는 뭐가 될 수 있다? would be awkward, 어색한 모방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그 원래 제작자라든가 아니면 원래 의복의 제작자라든가 옷 만드는 사람 또는 옷을 갖다가 소유하는 사람 그런 의도에 어색한 모방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의도는 원작자, 원래 제작자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색한 모방을 할 뿐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이런 정보가 없으면 나빠져야죠. 근데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케이? unlikely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likely로 바꿔야 되는 거야. 요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그래 장문을 읽는다는 건 수업 중에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문 독해를 갖다가 장문원을 갖다가 수업 중에 다룬다는 것도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할 게 좀 많기 때문에 다 이런 방식으로 할 거거든. 근데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이 맥락을 갖다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끝나면서 그게 없었다면 이거밖에 안 될 거야 여러분들 라는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 이게 시간이 급하게 되면은 이게 안 읽힌다고. 그래서 첫 문장에서 잡았던 걸 끝까지 유지하고 있죠. 옷의 역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였다? 방해되지 않는 흐름이 제공이 안 되는 거야. 천은 남아있지만 이 옷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니 옛날 뭐 원시인까지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입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없죠. 증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옷을 갖다가 연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른 분야에서의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거죠. 얘네들이 제공해 주는 게. 오케이? 이런 것처럼 맞았네요. 그렇죠? 뒷까지 읽어보니까 1660년대 이후부터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뭐였더라? 여기는 힌트가 있었죠. 플로이드 본 다음에 무브먼트로 바로 가면 되는 거야. B번은 건너뛰고요. 일단 우리 주제도 파악하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결국 또 어려움은 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려움이 마이너스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건 이런 의복을 갖다가 전시하고 수집하는 거는 생명감이 없어요. 생기가 없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있고 유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현대적으로 다가오면서 뭔가 자료 같은 게 생겼어요. 사진과 영화라든가 촬영되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증거를 제공해줘. 좋죠? 다시 보면 맞아요. 이제 다시 보면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없다라면 이건 단지 의도를 갖다가 어색하게 모방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전신. 옷은 착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전시해 놓은 것들은 생명이 없어. 근데 촬영되면 그나마 증거 제시가 된다는 거죠. 물론 2번은 틀린 사람이 없긴 하지만 답이 5번이었고 그러면 주제를 아니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보기들을 봐야기 때문에 1번부터 볼게요. 드레스라는 건 시각적 예술이에요. 아까 나왔던 말이긴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각적, 매우 시각적인 주제이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해라. 뭘 기록해라?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걸 기억해라. 기록해라. 가 되는 거죠. 자, 1번에는 어느 부분이 오답이에요? 기록해라. 기록해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 놓치지 말아라. 키워드는 뭐였다? 옷의 역사였다. 그죠? 옷의 역사였잖아요. 근데 옷의 역사가 증거가 없었잖아. 그게 문제였죠. 근데 다시 증거가 생겼죠. 그래서 다행이죠. 알겠어요? 옷의 역사라고요. 1번의 오답은 now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하는 거잖아요. 옷의 역사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각적 원천인데요. 이게 옷의 역사의 격차를 간격을 채워주고 있죠. 오케이? 드레스 히스토리 나왔죠? 키워드 나왔지? 그리고 이 갭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죠. uninterrupted flow. 방해되지 않는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다시 한번 내가 질문을 갖다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원래 문제점이 뭐예요? 방해되지 않는 증거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 없죠. 제공하지 못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시각적인 예술과 사진과 뭐 영화와 이런 것들이 이러한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죠. 알겠어요? 이때 갭이 나타나는 게 결국 증거가 방해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시각적인 원천들이 그 방해를 채워주고 있죠. 알겠어요? 이걸로 만나는 거야. 이 filling in the gaps가 되죠. 그 격차를 채워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3번은 왜 수집가들은 알려지지 않는 옷들,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는 옷들을 왜 원하는가가 되는 거죠. 오답이 어디 있어요? unknown 같은 거 안 나와 있어요. 수집가들이 왜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옷들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4번에 옷 문화, 의복 문화라는 건 뭘 찾는 거예요? 인간의 의복의 원천을 찾는다. 인간의 의복이 처음에는 어땠는지, 처음에 어떻게 유래됐는지. 그죠? 얘는 오리진이 아니죠. 처음에 출발되어진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입어져 갔는지 그 과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오리진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결국 어디서? 드레스의 디자인에서의 예시의 중요성이 되는 거죠. 역사가 없어요. 결국 제목은 얘들아 봐봐. 작년에 24번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봤던 건데 컬처테인먼트? 컬처테인먼트라는 거 앞에서 게이트에서 봤어요. 컬처테인먼트가 돈벌이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뭔가 본질을 갖다가 깬 다음에 뭔가 영혼, 그게 캐시 올 소울이었나?
그런 거였는데 그때 오점이 굉장히 낮았거든. 그때 평가원에서 이거 작년에 얘기한 거야, 작년. 뭐라고 했냐면 제목은 키워드를, 물론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의문문이 나와가지고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키워드를 무조건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평가원에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소한 올해 1년 내로는, 올해 수능 때까지는 그걸 지키지 않겠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날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아, 제목을 낼 때 이렇게도 한번 내볼까? 이러겠지만 너네들이 대학 모임과 너네들이 이제 올해 수능을 볼 때까지는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History of Dress. 아니 최소한 평가원에서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올해 그 일단 벗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꼭 키워드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드레스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제목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또뭐 호흡이 좀 길기 때문에 또 이제 19-1 가볼게요. 장문을 하다 보면 또 약간 짐 빠져. 장문을 읽다 보면 43, 4, 5번은 왜 짐 빠지겠어? 41, 2번 좀 짐 빠져. 그리고 길기 때문에. 자, 쏘리. 어휘를 갖다가 안 보고 왔네. 스태틱. 뭐였더라? 스테이셔너리. 했는데. 스테이셔너리 스태틱 하잖아. 근데 물론 확인할게요. 나도 또 기억이 S인데요. 어디냐면 내가 이거 체크 안 했나? 체크 안 했어. 안 한 거지. 내가 딴 학원이 딴 반에서 S에 갖고 오세요. 찾는 동안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거 체크 안 됐죠, 여러분들? 그죠? 잘 찾았어요. 내가 보고 싶고 있는데. S-13이에요. 27페이지 S-13. 스테이셔너리라는 게 정지된이라는 뜻이에요. 정지된. 스테이셔너리. 뭐 내가 쓰는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스테이셔너리. ARY죠? 그 다음에 혼동어요. 옆에 스테이셔너리. 발음 똑같아요. 근데 스테이션에다가 이것도 써주면 스테이셔 ERY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문구류라는 뜻이에요. 물론 문구류라는 뜻이 중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스테이셔너리 정지돼, 멈춰있는 요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던터리라는 것도 정주하는, 한 곳에 머무르는 거군요. 내가 하나 빼먹었네요. 세던터리 옆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하나 적어주세요. migratory. 여러분들 migrate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예요? 이주하다의 뜻이에요. emigrate, immigrate. 그러면 얘는 이주하는 의 뜻이에요.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sedentary는 정주하는. 그냥 여러분 이런 단어 좀 생각해보면 좋아요. migratory bird 하게 되면 bird 얘는 철새예요. 철새 뭔지 알죠? 제비처럼, 요즘에 뭐 제비 보이지도 않지만 계절 따라서 위치를 갖다가 옮기는, 돌아다니는. 그러면 sedentary bird 하면 텃새예요. 텃새. 참새 같은 애들 있잖아요. 한 곳에 참새는 1년 내내 있죠. 비둘기 같은 애들. 이런 게 바로 sedentary와 migratory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static이라는 단어가 고정된, 정지된 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출에 나왔던 건데 정전기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잡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 기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static이라는 건 고정된, 정지된. 아까 국회에서는 고정된으로 나왔지. 근데 잡음이라는 뜻으로 기출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전기라는 뜻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잡음이라는 뜻으로 나왔던 게 좀 유명했던 국회 지문이긴 한데 그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동어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스테이셔너리와 스테이셔너리 이거 외우는 방법이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알파벳 E와 그 다음에 알파벳 A 중에서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뭔가 바람을 불었을 때 얘는 아래쪽이 곡선이죠. 그러니까 흔들흔들해. 근데 얘는 뭔가 이제 기준 막대기를 딱 꽂아놨죠. 안정적이잖아요. 안 흔들리죠. 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고정된 거구나. 물론 얘와의 관계에서 비교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도 외우는 데는 좀 도움이 될 테니까 stationary, 그 다음에 sedentary, static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번 역시 여기는 뭐였더라? 1번이 있고 연마 1번이었고요. 이거 2번 틀린 사람 있었나요? 오케이. 이건 또 역시 주제랑 어휘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 여성들 또 오시네요. 물론 앞에 있는 독해에 대한 지문들은 내용을 지워야죠, 머릿속에서. 여성들의 옷인데요. 18세기로부터. 이 여성들의 옷이 뭘 제공한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줘요. 근데 뭐에 대한 repurpose라는 건 목적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개조하는 거예요. 개조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웨딩드레스를 갖다가 잘 다시 한번 개조를 해갖고 뭐 앞치마로 만든다든가 뭐 그럴 일은 없긴 하겠지만 뭐 겨울옷을 갖다가 잘 쪼개가지고 뭐 반바지 만든다든가 이런 거야. 근데 왜 개조하는 것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느냐? 그들이 종종 이렇게 패션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뭘로 만들어지냐? From fashion이라는 게 유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형태, 방식이기 때문에 만들다의 뜻이에요. 근데 뭐로부터 만들어지냐면 길고 잘려지지 않는 길이의 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남자 옷과 여자 옷 중에서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남자가 더 키가 더 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자 옷들이 좀 더 치렁치렁하잖아요. 그렇죠? 치마 같은 거 남자는 치마를 안 입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남자들의 바지의 경우 여자도 바지가 있긴 하지만 뭔가 잘 잘라가지고 꼬매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치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천 한 덩어리 그냥 전체적으로 펑퍼짐 이런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천이 크면 클수록 개조가 쉬워요 나빠요? 쉽게 되겠죠. 그렇죠? 넓이가 넓으니까 이걸로 잘라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들고 이미 잘라져 있으면 또 못 자르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텍스타일 이것도 직물천이에요. 오늘 직물천이 옷 때문에 많이 나오네. 패브릭도 직물천이고요. 이런 직물들이 상당히 더 커스트리는 비싼 거죠. 근데 뭐보다 비싸냐면 that the labor it took to alter them 그것들을 변경하는 데에 걸리는 노력보다 이걸 변경하고 수정하는데 alter 수정하다 바꾸다 결국 repurpose랑 똑같은 거예요. 개조하고 수정하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보다 그 천들이 더 비싸요. 그러면 아직까지 힌트를 좀 찾아볼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옷들은 수차례 여러 번 수많은 것들에 갖다가 수정되어졌어요. 근데 뭐하기 위해서 이런 패션 여기서는 유행이다. 유행에서의 변화를 갖다가 따라잡기 위해서 아주 뉴머러스 여러 번 수차례에 수정되어졌다는 거죠. 자 힌트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그 말 천과 그 다음에 천을 갖다가 먼저 이제 그 재단사에 노동 있잖아요. 노동 천의 가격과 노동비 노동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천과 노동 중에서 노동의 값이 비싸면 이거 개조하는 게 나을까요? 개조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안 하는 게 낫지. 왜? 얘가 일이 더 비싸잖아요. 천은 싸. 그러면 아예 새 옷을 만들어버리는 게 낫잖아. 근데 천 가격이 비싸다면 결국에 천은 너무 비싸. 그런데 노동력은 값이 싸요. 그럼 뭐예요? 천 하나 갖고 여러 번 물고 먹어야죠. 비싼 천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수많은 경우에 수정이 되었다. 이게 바로 근거예요. 여러 차례 수정이 되었다는 게 바로 천이 비싸구나가 맞다는 거죠. 천이 비싸니까 그걸 울고 먹고 있는 거야. 아까우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면이라든가 뭐 천 중에서도 면 같은 건 좀 싸잖아요. 합성섬유 싸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차라리 버리고 새 거를 하나 더 사는 게 나아. 근데 뭐 실크라든가 뭐 울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양털 있잖아요. 뭐 캐시미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빠 걸 갖다가 아빠 옷을 갖다가 너무 아까워. 천이 아까워. 그러면 좀 바꿔갖고 애기 옷 만들고 또는 뭐 목도리를 만든다든가 장갑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노동비가 별로 안 비싸기 때문에 노동비보다 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글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 지금 우리 일단 키워드는 안 적었잖아요. 여성들의 옷에 대한 내용이죠. 옷이에요 옷. 근데 옷에 대한 뭐예요? 개조를 갖다가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천이 아까우니까 옷을 개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도 이런 천을 갖다가 절약했어요. 아까우니까 비싸니까. 그 다음에 그 천을 옷들을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했죠. 부자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자기가 쓸데없는 물품들은 이런 세컨핸드 중고예요. 중고. 퍼스트핸드는 내가 처음 입은 거잖아요. 세컨핸드니까 당근 마켓 같은 데다가 판매했어요. 왜? 비싸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런 패션 학자인 린다 웨틀러라는 사람이 observe 했다. 물론 지금 듣기에도 중요한 건 아닌데 observe는 뜻이 세 가지. 관찰하다, 준수하다. 여기서 뭐라고요? 이 사람이 관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큰 따옴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뭐하고 있을까요? 말하다의 뜻이죠. 안 돼, 안 돼. 니네 진짜 또 한 번 욕 먹어야 돼. 말하다의 뜻이에요. observe가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있을 텐데. 이건 이따가 내가 확인하겠어요. 또 없을 수 있어가지고 내가 최근에 이거 갖다가 이제 단원장 갖다가 내가 한 다음에 그다음 일단 넘어가. 그 다음에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죠. sustain 유지하다. 우리 sustain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속 가능성, 유지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바로 삶의 방식이라는 거야. 결국 지속 가능성이 뭐냐? 철을 계속
개조하고 여러 번 나오잖아요. 개조하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수정하고 바꾸고 이러면 천이 계속 쭉 남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방식이 되는 거죠. 계속 바꿔가지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진정으로 비록 변화라는 게 변화는 패션의 본질적인 거긴 하지만 원래 패션은 바뀌죠. 그렇긴 하지만 더 리모델링 이러한 기존에 존재하는 의류들을 리모델링하는 거야. 근데 뭐라기보다는 새 것을 산다기보다는 새 옷을 산다기보다는 또 레더링이 나왔잖아요. 새 거를 산다기보다는 이걸 리모델링하는 것이 그 당시에 널리 퍼진 관행이었다. 어때? 괜찮아요. 천이 비싸니까 새 옷을 사는 것보다는 이걸 리모델링해가지고 수정해 가는 거야. 수정, 개조,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계속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드물게요. 뭐가 드물냐면 발견하는 게 18세기에 지금 18세기였죠? 18세기의 드레스가 근데 어떤 드레스예요? That does not show 어떤 수정, alteration. 수정의 표시를 갖다가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옷을 찾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맞죠? 다 수정을 했으니까 조금씩 다 바꿔왔기 때문에 결국 모든 18세기에 모든은 좀 오버지만 18세기 옷들은 다 수정의 신호를 보여주니까 not show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안 바꾼 옷이 없다라는 거야. 우리 뭐 옛날에 못 살았을 때는 다 기워 입는 거지만 형 거 물려받고 부모님 거 이제 뭐 할아버지 거 물려받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거나 또는 다시 만들어진 가운 옷을 갖다가 가운이죠. 가운 위에 이제 걸치는 가운 이런 것들에 대한 갖는 비용은 이걸 다시 만들거나 재제작하는 비용은 얼마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요. 얼마? 그 천 자체보다 값이 싸겠죠. 그렇죠? 요게 더 싸다라는 거야. 재제작을 하는 게 천 자체보다 더 싸다는 거야.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천에 따라서 오케이 여기는 밑줄도 없긴 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천 자체 가격보다 옷을 만드는 비용 또는 재제작하는 비용이 더 싸구나. 글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잘 호흡이 잘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을 이게 문제죠. 한참 읽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글이 어떻게 전개될까 뭐 바뀔 것 같진 않은데 뭐에 덧붙여서 그러한 뭔가 갱신된 최신화된 옷의 자태라든가 아니면 액세서리라든가 아니면 트림이라는 게 장식이야. 장식 다듬는 장식 중요한 단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옷의 스타일을 갖다가 다시 신선하게 하는 데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옷의 자태를 갖다가 다시 바꾸는 거에 덧붙여서 옷에다가 악세를 달아. 여기다 브로치 같은 거 달고요. 그 다음에 장식 같은 거 달고요. 그러면 그 옷의 스타일이 다시 새롭게 신선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시인데요. 어디냐면 가운의 위쪽 부분. 가운에서의 뭐 아래쪽 치마 쪽이 아니라 위쪽 여성의 의류니까 위쪽의 상의 부분에 레이스 있잖아요. 레이스 달려있는 레이스. 레이스의 일련의 연속적인 레이스의 추가가 경제적인 대안이었어요. 근데 뭐의 대안이냐면 그 가운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의 경제적인 대안이었다. 결국 뭐예요? 액세서리라든가 장식을 갖다가 살짝 바꾼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가운을 옷 전체를 다 바꾸는 것보다는 뭐가 더 싸겠어요? 살짝 바꾸는 게 더 싸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건 가격이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야, 덜 들어간다는 거야? 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보다는 이걸 완전히 대체하는 것보다 full replacement 완전히 대체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바꾸는 게 당연히 경제적인 대안이죠. 이것도 맞다는 거죠. 뭔가 옷을 갖다가 다시 repurpose, refashion, alter, modify 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18세기 의상들은 특히 언제예요? 그 18세기의 전반부, 18세기의 초반. 어쨌든 18세기잖아요. 얘네들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상대적으로 크루드라는 단어도 아래쪽에 안 나와있잖아요.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잡한. 상대적으로 조잡한 그러한 스티치 바느질 한 땀 한 땀. 나와있어요? 아, 조잡한 그 뒤에 조잡한 바느질로 구성되어진 거예요. 근데 얘가 뭘 보여주냐면 effortless 노력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대충 하는 거야. 근데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원래의 가운, 오리지널 가운에 그냥 대충한 preservation 하면 뭐 뜻이에요? preserve, 보존이죠. 그쵸? 이 정도 단어를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preserve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러한 보존, 노력 없는 보존을 보여주죠. 근데 노력 없는 보존이 뭐냐? 그 보존이 고려 사항이었다는 걸 보여주죠. 얘들아 생각해봐. 옷을 한 번 만들어갖고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쭉 입는다면 바느질 조잡하겠냐 정교하겠냐? 정교하겠죠. 근데 옷을 갖다가 계속 바꾸다 보면 옷을 개조하다 보면 바느질이 좀 더 조잡해지겠죠. 거기다가 또 뭐 한 거죠? 노력을 안 했어요. 대충 바꾼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18세기 옷들은 상대적으로 조잡한 바느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건 뭘 보여준다? 원래 의복을 그냥 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서 보존했다는 거야? 바꿨다는 거야? 바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변경이 되는 거예요. 뭘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나온 단어 중에서는 alteration 이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정답지에서 뭘로 했는지를 내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바느질이 조잡해 이렇게도 꾸미고 저렇게도 꾸며다 보니까 바느질이 굉장히 투박하고 조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해서 원래 의복을 갖다가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막 바꿨다는 거죠. 이해가 나게 이해가.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 2번까지 패브릭은 아까 천이 비쌌어요. 심지어 그들이 유행하지 않을 때조차도 유행을 안 해. 천이 유행을 안 할 때조차도 어떻게 된다? 가치를 retain한다? retain 뭐라고요? 유지한다는 거예요. maintain, sustain, retain 계속 가치를 유지한다는 거지. 유행이 끝났을 때 천 가격이 떨어지면 누가 개수입겠냐? 새 옷을 사있지. 그죠? 근데 그때에도 천은 유행을 따라 떠나도 유행을 안 해도 천 가격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천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개조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핸드웍은 손으로 엮은 실크예요. 수공예. 얼마나 비싸겠어요? 실크, 비단 원래 비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품질과 아름다움 때문에 소중히 여겨지는 체리시까지 나오네. 완전 체리시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소중히 여기다. 때때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내려져 갔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물려져서 내려가는 거야. 워낙 천이 비싸다 보니까. 오케이? 자, 얘는 조금 호흡이 그래도 쭉쭉 읽혔어요. 그렇죠? 장문이라는 게 이제 정말 진짜 나란하게 뭘 입고 있는 거지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날 때도 있지만 이 정도의 경우에는 옷을 개조하는 거구나. 왜? 천이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옷을 갖다 계속 대물림해 가면서 물려주는구나.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제목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읽어갑니다. 제목이 여러 시대에 걸친 여성들의 패션 트렌드의 변화와 진화가 되는 거죠. 천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패션 트렌드가 바뀌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패션 트렌드가 바뀌어도 천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how have 어떻게 하면 이러한 2차 중고 의류 사업을 갖다가 중고 의류 사업을 어떻게 얘네가 어떻게 번성했는가 당근 마켓이 어떻게 성공했는가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이 자꾸 개조를 하니까 근데 개조한 다음에 물려주면 당근 마켓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 자기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컨핸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수정되어진 드레스 괜찮아요. 그렇죠? 수정되어진 드레스. 근데 이게 18세기의 부유함의 상징. 이건 아니죠. 돈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돈 많은 사람마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개조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했겠지. 근데 돈 많은 사람마저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개조된 옷이 부의 상징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가난의 상징일 수는 있겠지만 물론 부유한 사람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유행이죠. 패션이죠. 근데 얘네가 18세기에는 획득할 수 없는 이상이 되는 거죠. 아니요. 얘네들도 계속 지속 가능성을 유지했죠. 천을 계속 지속 가능성. 아까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 바로 삶의 방식. 그 당시의 방식이었죠. 근데 unattainable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획득할 수 없었다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에 redesigning 맞죠? 재설계를 하는 거야. 뭘? old dress 옛날 옷을. 근데 그게 18세기의 여성들의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실용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designing, dress, practical까지. 그렇죠? 요게 키워드를 담고 있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휘의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글은 계속 뭔가를 갖다가 변경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답이 alteration이 아니었어요. 물론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이 책에서의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EBS에서요. 여기서의 글은 destruction이었어요. destruction. 이 preservation이 아니라 destruction.
destruction이 뭐예요? destroy가 뭐죠? 파괴하다. destruction 명사형이에요. 파괴. 그러니까 원래 옷을 갖다가 변경했다는 건 보존하는 게 아니라 파괴한 거죠. destruction이 정답이었습니다. 물론 alteration 괜찮을 것 같아요. 바느질이 조잡하다는 건 계속 변경을 했구나. 자, 주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옷을 갖다가 개조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함정에 빠질 만한 거는 3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리디자이닝과 드레스와 프랙티컬까지 가격이 비싸니까 이게 실용적이네, 이코노믹한 거네, 경제적이네. 경제적인 것도 내가 키워드를 안 잡았지만 있었잖아요. 오케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변경을 하지 않은 일이 드물죠? 맞다는 얘기가요. 근처에 있잖아요, 이것도 힌트가. 그 다음에 완전히 대체하는 거 여기 나오네. 완전히 대체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대안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서 원래 비싸니까 유행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는구나. 까지가 된 거죠. 하나 더 합시다. 그러면 하나 더 하는 게 자, 3, 4번에 오답은 4번이죠. 그러면 얘는 제목은 조금 괜찮은 상태에서 어휘 위주로 한번 가볼까? 근데 하다 보니까 제목도 보이면 제목도 보기 봐야 되는 거고. 자, 가볼게.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지금 장문을 갖다 그래도 3개 정도 딱 하고 쉬었다가 하나 정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문은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제목처럼 쭉 읽으면서 어휘를 갖다가 신경 써야 되니까 물론 머리가 여러 가지로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빠지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노리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법 얼마나 간단해. 포인트만 딱딱딱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제목도 염두에 두면서 어디서 글의 맥락이 바뀌는지를 보면서 또 그러니까 그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니까 이게 좀 빡세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는 풀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체킹 모르지 않았잖아요. involved 포함된 거고요. access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difficulty 어려움이고요. unregulated 규제되지 않는 거지. 이런 거 모르면 건드리지 마세요. 장문에다가 이런 단어를 갖다 모르는 상태에서 뭐하러 건드리는 거야? 안 그래도 호흡이 긴데, 안 그래도 대단히 빡센데. 자, 갑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의 증가, 성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 뉴스가 만들어지고 배포되어지고요, 소비되어지는 거야. 언제? 전보다 더 빨리. 자, 키워드는 뭐예요? 인터넷 빨라. 그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시라고요. 물론 내가 읽다가 여기가 중요했네. 일단 답을 보니까 아까 거꾸로 뒤집어 가서 이코노미컬을 갖다가 안 봤다가 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래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전보다 빨라졌어요. 인터넷이 빨라졌어요. 자, 그러나 이런 뉴스의 reliability, 신뢰성, 믿을만한 신뢰성은 questionable, 의심스러운 거야. 됐다. 되긴 뭐가 된 거야? 결국 faster, 좋은 거 나쁜 거야? 빨라졌어요. 진짜요? 그러나 신뢰성이 의심할 거가 된 건, 의문시 되어지는 건 좋은 거 나쁜 거야? 신뢰성이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쁜 거죠. 얘가 나쁜 거예요. 그러면 빠른 건? 좋은 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또 찬이는 내 질문을 갖다가 좀 더 한 단계 더 내다보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딱딱 나눠서 however 앞부분은 플러스였죠. however 뒷부분이 마이너스인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야 이거. 그래서 모든 조직과 개인들인데요. 정보를 갖다가 발생하는 거야. 정보를 갖다가 내뿜죠. 푸다운 밖에다 내놓는 조직들, 뉴스 같은 거,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거, 개인들, 유튜버들. 얘네들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뭐 하느라 이러한 디테일, 세부 사항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더 넓은 맥락에다가 집어넣는 데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왜 그래요? 신뢰성이 의심할 만하다는 건 얘네들이 체크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 신뢰성이 올라가 내려가. 많은 시간을 쓰면 체크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면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올라가는데 신뢰성이 의심스럽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체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체크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니까는 신뢰성이 의심스럽겠죠. 확인을 안 해 이것들이. 그냥 막 넘기고 가짜뉴스 막 전달하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 뿌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직면할 때 be confronted with 직면하는 거죠. be faced with, be encountered with 직면할 때 압도적인 양의 정보를 직면할 때. 근데 어떻게? not just 단지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또한 뭘 통해서 1분 간격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근데 그 업데이트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독자들, 관객들에게 전송되어지는 트랜스밋 그런 업데이트를. 결국 우리는 정보의 업데이트를 하루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라 매 분마다, 매 순간마다 유튜브 열 때마다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 되잖아요. 그죠? 계속 바뀌는 거야. 이 정도의 압도적인 양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보다 더 많이 우리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하게 돼요? 이러한 그들이 받는 뉴스의 양과 형태들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참여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정보의 양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정보의 양이 느니까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죠? 뉴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야.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이상하잖아. 참여를 한다? 아, 나는 그냥 보고만 있긴 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참여한 데의 반대는 아예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반대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맞는 거야. 자,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건 의미하는데요. 뭘 의미하냐면 이 respective of가 뭐뭐와 관계없이, 뭐뭐와 상관없이의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regardless of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란 뭘 의미한다? 우리가 어디에, 이러한 세상 중에 어디에 있는지, 이 세계에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날이 몇 시인지, 지금 그 하루 중에 몇 시인지와 상관없이 공간적으로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간에 인터넷을 뭘 의미한다? 뉴스가 이런 방송자로부터, 근데 어디에? 이 지구에 있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자로부터 액세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결국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는 거니까 접근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어디서든 접근되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이란에 있는 방송국의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이 되는 거야. 접근의 반대는 차단인데 인터넷이 어떻게 차단되겠어요? 인터넷 다 뚫린 거잖아. 이렇게 가면 하나씩 지워갈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뉴스미디어 같은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다른 휴대용 장치와 같은 새로운 뉴스미디어가 아니라 뉴미디어구나. 뉴스미디어와 뉴미디어는 다른 거죠. 뉴스미디어는 방송국 같은 거, 뉴미디어는 옛날에 없었던 새로운 매체들이죠. 어쨌든 뉴미디어가 모함에 따라서 얘네 같은 점점 더 affordable, 감당 가능해요. 구매 가능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컴팩트 아주 작아졌어요. 소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베드 뭐였죠? 인바디가 구체화하는 거고요. 인베드는 끼워 넣다였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끼워 넣어줬죠. 결국 새로운 매체가 점점 더 우리에게 접근된 거야. 그럼에 따라서 그들은 뭐 하게 됐다? 당연히 뉴미디어니까 TV와 뉴스페이퍼는 옛날 매체 아니겠어요? 걔네 갖다가 대체한 거죠. 그 다음에 쭉 갑시다. 이런 밑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제 인터넷이가 젊은이까지 나오네. 기술에서의 발전은 뭘 형성하느냐? 그들이 태어난 세계의 일부를 형성하는 거야. 아, 기술이라는 건 태어난 그 세계의 일부분이구나. 결국 이런 인터넷이 뭔가 새로운 매체가 젊은이들 또는 현대인들의 생활에 들어오겠죠. 근데 버티니까 또 주의 한번 해볼까? 그러나 The difficulty of use and affordability of new media, 새로운 매체의 사용과 감당 가능성의 어려움, 이 어려움은 뭘 의미한다? 그들이 integral feature, 절대적인, 중대한 특징,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의 삶의 절대적인 특징들이라는 걸 의미한다. 얘들아, 현대 사회가 되면서 뉴 매체를 사용하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 게 어려워진 거야, 쉬워진 거야? 쉬워진 거죠. 그렇죠? 접근이 점점 쉬워지니까. 사용이 왜 어려졌겠어요? 그냥 폰만 열면 다 나오는 건데 누구나 다 패드가 있고 태블릿이 있고 이런 상태인데 difficult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difficult라면 말이 안 되는 게 difficult라면 어렵다는 거지. 어려우면 절대적인 특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절대적인 건 중요한 거야. 중요한 인피부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의미하려면 사용과 감당 가능성이 쉬워져야죠. 그리고 얘들아, 이런 것도 되게 무식한 방법이 있는데 affordability, affordable. 새로운 매체는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affordable 해졌어요. 그러면 affordability가 어려워지면 안 되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삶이에요. 근데 왜 벗이야? 아니 얘들아 이런 벗에 안 되는 게 앞에는 누구예요? younger people. 여기는 뭐예요? of age. 원래 젊은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이잖아.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게도 중요하다. 왜?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용하기가 쉬우니까. 알겠어요? 이런 거야. 벗이 내가 주의하자고 했지만 힌트는 영거랑 어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벗이었네. 결국은 affordable 해주고요. use가 쉬워진 거야. 이거 easy일 거야. easy. 아닌가? 또 봐야겠어요. 쉬워진 거야. easy. 내가 아까 단어 본다고 하다가 또 까먹었는데 일단 인티그럴을 한번 찾겠어요. 내가 또 이제 이거 확인을 안 해서 확인을 하고 오는데 이 단어 해야겠다라고 정리한 거 말고 다시 또 수업하다가 보이는 것들은 내가 한번 더 봐야겠어요. 아까 또 있었는데 봐야겠다고 했던 거 끝나고 봐야겠다고 했던 거 아까 앞단은 앞에였나? 아이씨 까먹었다. 이건 내가 써놨으니까 한 번 더 건너뛰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어휘는 해결했습니다. 어휘는 했으니까 끝난 것 같긴 한데 좀 더 가볼게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매튜 힌드먼이라는 사람이 기술적인 진보는 뭐 했다? 뉴스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었다. 얘들아,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면 민주적이냐? 아니죠. 접근하는 게 쉬워져야지 민주적이잖아요. 모두에게. 이것도 힌트네. 이건 뭐냐면 이제 모든 연령대, 힌트가 막 나와. 모든 연령대, 모든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민주적인 거고요. 그게 사용과 감당 가능성이 쉬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지. 힌트가 또 있었네. 그러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해. 그쵸? 뭔가 또 마이너스가 나오네. 왜냐면 이런 뉴 미디어가 위협을 가한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나오네.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는 종종 뭐예요? regulate, 규제된다. 근데 unregulate니까 규제가 안 된다는 거죠. 괜찮네. 그쵸? 왜? 두려움이니까 unregulated.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봐봐. 결국 그것이 전 어느 때보다도 접근 가능하지만 아까 또 나왔던 신뢰성. 접근 가능하다는 것 민주적이고 빨라진다는 거지. 근데 신뢰성은 식별하기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죠. 규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아까 체킹 아니 뭐 글이 여기 있었던 체킹이 이제 또 여기서 또 등장을 하죠. 아 근데 뭐 이거 하고 풀기 너무 멀지. 체킹을 안 하잖아요. 체킹을 안 하니까 unregulated죠. A번과 2번이 같은 단어가 나오네. A번의 첫 번째 어휘와 마지막 알파벳 2번의 어휘가 같은 역할을 하네요. 확인이 안 돼. 검증이 안 돼. 규제가 안 돼. 그게 바로 신뢰성에 대한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렇죠? 답은 4번이었고요. 뭐로 바꾸냐면 이지가 맞네요. 이지가 맞고요. 그러면 주제는 결국 주제는 인터넷이 어떻다.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매체들이 장점도 있죠. 민주화됐고요. 빨라요. 접근 가능성이 좋아졌고요. 편해요. 근데 신뢰성은 떨어지죠. 의심할 만하고 규제와 체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의 double edged가 뭐예요? 양날의 검이죠. double edged sword가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뉴스의 양면성 이해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저거 이 인티그가 있는지 내가 잠깐 확인해야 내가 체크를 안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다 보려고 하려고 했던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인티그럴 있네요. 16페이지에 I-4번 인티그럴 절대적인 중요한 뜻이에요. 자, I-4번 자, 동사는 integrate라는 동사예요. 통합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이 통합하다는 integrate냐면 incorporate. corporate은 기업인데 incorporate은 통합하다의 동사예요. 그 다음에 integrity 진실성. 진짜라는 거고요. 어원은 다 똑같은 건데 그 다음에 integral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integrate 통합했어요. 하나로 만들었죠.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숨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보여주기 때문에 인티그리티 완전성, 온전성, 그래서 진실성을 쓰이고요. 그리고 인티그리티는 온전하게 딱 중요하고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어원은 같은데 단어의 뜻은 다 따로따로 외우셔야 돼요. 통합하다, 진실성, 그 다음에 절대적인. 절대적인 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 그래도 뭐 장문을 거의 3개나 있죠. 되게 쉽지 않은데. 장문 하나만 더 하고 소지품 넘어오면 되겠습니다.